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 언제나 즐겁습니다. 이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 아마 애인이나 마누라가 있다면 더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 애인이 없는 결혼 안 한 남자나 아니면은 마누라가 없는 결혼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 도대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 친자 확인 검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 여러분, 내가 신혼부부는 애 둘 낳을 때까지는 집안에서 알몸으로 지내라. 또 집안에서는 항상 신랑 신부가 또 젊은 부부가 서로 물고 빨아라, 또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정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너 부모가 보는 앞에서라도 벌거벗고 지내라. 또 아낌없이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게 완전히 정신이 나간 놈이 아닌가. 어떻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젊은 부부가 발가벗고 서로 박아 된단 말이야. 완전히 막간 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것은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의 저열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야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성문화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슴 답답한 성문화. 우리나라 섹스리스 부부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섹스리스 부부가 무엇이냐? 석 달 또는 6개월 이런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를 보고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이 섹스리스 부부가 세계 1위입니다. 섹스를 가장 잘한다는 프랑스를 보면은 이 5년, 6년 된 부부들이, 또 10년 된 부부들이 일주일에 평균 7회 이상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7회 이상, 즉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신랑 밥이라는 건 무엇인가? 콩깍지가 무엇인가? 나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액이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나타나는가?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는 정말로 6개월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마누라 곁에 간 지가 1년이 넘었다 이라고, 또 어떤 친구는 마누라 곁에 간 지가 3년이 넘었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야 너거는 3년씩이나 됐나, 나는 기억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룰이냐?
어린이 보호 부부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왜 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 남자의 터치가 가면은 손을 탁 쳐내면서 부부끼리 왜 이래? 남편이 마누라를 하면서 이 애무를 하려고 하면은 연속 커브에 눈가리를 주의하세요. 부릅뜨면서 부부끼리 왜 이래? 그리고 남편이 마누라 한번 안고 자자가 잘락하면은 야, 니는 네 방에서 자, 나는 내 방에서 잘 거야. 이렇게 각방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섹스는 어디서 하는가? 남녀가 섹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나.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년이 누구냐? 줄듯 하면서 넘주는 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섹스는 밖에 나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주로 노래방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섹스를 하고, 여성은 주로 어디 가서 하느냐?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 D 종교단체, 또 직장 상사들하고 합니다. 또 동호회에서 합니다. 이게 여성이 섹스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도대체 뭐냐? 남자는 그저 돈 벌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성문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젊은 신혼부부는 집안에서 알몸으로 지내라 라고 하면은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완전히 개자식이라고, 정신이 나간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나는 이야기합니다. 주의하세요. 누가 틀렸고 누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나는 시청률도 아무도 없고 나의 100명의 구독자조차도 보지 않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잘못되었고 누가 못된 걸까요? 노부모는 남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잊게 하고 자신이 오늘을 만들어준 바로 과거의 모습입니다. 즉 나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전방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젊은 부부가 서로 물고 빨고 박아라 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놈, 제정신이 아닌 놈, 상상 속에 사는 놈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혼전계약서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왜 친자 확인 검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 친자 확인 검사 불일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가 넘습니다. 30%. 최대 기록 경신에 40%도 넘게 기록 경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불일치율이 30%가 넘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0.6, 0.7을 왔다 갔다 합니다. 둘, 셋도 아니고 넷, 다섯도 아닙니다. 0.6, 0.7. 즉 신혼부부가, 즉 부부가 일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왜 사나요? 결혼을 왜 하는 건가요? 부부간의 섹스와 애정을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왜 남자가 밖에 나와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남자가 피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자 불알치 확률 30% 이상 된다. 그리고 월별 통계에서는 최대 40%를 경신한 적도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부부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친자 불알치 확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야기합니다. 뻐꾸기가 왜 우느냐? 네 새끼 아니다, 네 새끼 아니다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탕란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지 새끼 아닌 알을 품는 것을 탕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내가 신혼부부가 또 기성부부가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 있는 부부가 집안에서 빨가벗고 지내라 라고 하면 완전히 정신 나간 놈입니까? 맛이 간 놈입니까? 상상 속에서 사는 남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고 여러분들이 틀린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틀리는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직장에서 더 약한 존재를 두들겨 패고 자신보다 더 패거리가 이 약한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헐뜯고 심지어는 해고시키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왕따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죄가 아니야. 이건 자연이 섭리야. 다 자식들하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마누라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이건 대세이고 현실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가 당신 새끼입니까? 그 새끼가 당신 애 새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살게 굴고 세력이 약한 자를 못살게 굴고 자기보다 더 못 빼고 힘없는 사람들을 깎아내렸습니까? 정말로 당신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새끼들하고 마누라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가 당신 새끼입니까? 왜 뻐꾸기가 뻐꾹뻐꾹 우는지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새끼가 당신 새끼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이 되는 날 반드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한다. 이것을 이 혼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새끼가 아닐 경우에 마누라는 집을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 푼의 재산 분할도 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은 더더욱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새끼가 아인 자식이 판단되면 그 아이는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내 새끼만 집에 놔둡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뻐꾸기 탕란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놈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방에 따라서 이 배신 행위를 한 마누라는 집을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친자로 판명된 자식들은 집안에 놔둬야 됩니다. 내 친자가 아닌 자들만 다 데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닌 자를 집안에 놔둘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면 반드시
친자 앞전방에 확인 과속 검사를 방지턱이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자로 확인되면 그제서야 호적에 등재합니다. 그전엔 호적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얼마나 돈에 미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주식회사 못지않게 돈에 미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잠자리를 하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했습니다. 즉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까맣게도 모르고 있던 남자는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송장이 날라옵니다. 당신 아이가 임신해서 병원에서 출산했으니까 돈 내놔라. 그런데 여자가 뇌출혈로 이렇게 출산 과정에서 뇌출혈로 지금 의식이 없다. 따라서 모든 치료비 내놔라 라고 날라옵니다. 마누라가 집 나간 지가 전방에 1년 6개월이 넘었고 이혼 소송 중인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그 아이는 바로 이 상간남이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꼬라지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호적에 마누라로 등재되어 있으면은 남편이 아이로 추정한다 라고 하는 추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마치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누라가 당신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간남이 아이든 뭐든지 우리는 모르겠고 돈 내놔라 라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났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니까 남으로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1년 6개월을 본 적도 없고 꼬라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소송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상간남은 단 어떤 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사망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제도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상식을 우롱하고 법률을 오해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미친 도리 세상입니다. 따라서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째 되는 날 친자 확인 검사를 한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전방에 과속 아이가 내 아이로 판명되면 그제서야 호적에 올린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닐 경우에 여자는 책임을 지고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전방에 또한 과속 방지턱이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내 친자로 이 확인된 아이들은 절대로 집에서 데려갈 수 전방에 없다. 과속 방지턱이 그러나 내 친자가 아닌 아이는 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가 데리고 나가라 라고 분명히 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야기합니다. 신혼부부가 또 아이가 둘 아닌 부부가 집안에서 바라가붙고 지내라. 또 생리하더라도 절대 섹스와 스킨십을 거부하지 말아라. 또 한 입을 덮고 자거라. 내 이렇게 하면 나는 등신이고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고 완전히 상식이 무너진 놈입니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나 친자 확인 검사 30% 이상, 최대 40% 돌파. 부부끼리 왜 이래? 섹스는 밖에 나가서 하지 왜 부부끼리 섹스를 해? 라고 말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인가요? 이 한심하고 답답한 문화가 지금 이 저출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출산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2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50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멸망을 넘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인구가 멸망을 넘어서 인구가 존속 가능한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참 날이 좋네요. 사랑하는 애인과 또 사랑하는 마누라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좋은 날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